처음에 이제 아드님이 와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이 연세에 임플란트 6개 심는 걸 버틸 수 있냐. 네네. 76세 여성분이셨고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직 골다공증 주사나 골다공증 약이나 이런 거 복용하지는 않으셨고 보류하고 계셨었어요. 이제 치료 시작하시고 딱 6개월 만에 치료는 종결됐어요. 네. 그렇구나. 그럼 아드님이 네. 모시고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이분이 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위에는 이제 그냥 전체 틀니의 금속 부분인데 아래는 부분 틀니로 만들었다가 치아가 여기 2개 정도만 있은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이 치아가 금방 망가지거든요. 네, 왜냐면 치아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2개라면 하나씩 있으면 그나마 좀 오래 쓰는데 한쪽에만 있으면 사실 틀니도 훨씬 불편하시고 또 이 치아에도 힘이 많이 집중돼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한 군데 치우쳐서 남아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만일 이 환자분이 저한테 이 치아 2개가 남아서 왔다면 저는 반대쪽에 임플란트 2개 심어서 양쪽 균형 맞춰가지고 부분 틀니 하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은 2019년도에 부분 틀니를 하셨다가 우리 치과에 왔을 때는 전체 틀니 상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전체 틀니인데 아무래도 부분 틀니 쓰던 거를 수선해서 쓰시다 보니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틀니 빼고 찍은 사진을 보면 잇몸 뼈 상태가 쭉 가지런하지 않고 여기가 산이 2개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쪽에 지금 치아를 맨 마지막에 뽑은 자리잖아요. 네. 이쪽 부분에 치아 2개 남아있던 부분을 뽑고 나서 그 부분의 뼈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으면서 거기가 많이 뾰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니를 진료할 때 이를 뽑고 난 다음에 그게 아물면서 되게 뾰족하게 아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평탄하게 해주면서 틀니를 해야 그나마 틀니 씹을 때 안 아프지. 못이 있고 그 위에 이불도 거기 누워 있다 생각하면 그 못이 계속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 원리예요. 거의 못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잇몸이 있고 그 위에 틀니로 누르면 이 잇몸이 양쪽에서 이렇게 눌려지니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도 이분은 여기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래 틀니는 사용을 못 하시고 계셔서 이제 많이 힘드시니까 이제 오셨는데 아래 부분에 또 이분이 침이 별로 없으셔서 또 이게 틀니가 잘 붙으려면 환자분의 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침이 양도 중요하고 또 질도 중요해요. 질이라 하면 약간 끈적끈적인 침이 많아도 너무 묽게 흐르면 틀니를 붙이는 역할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이게 나이가 드시면 입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건조증이 있고 그래서 아래 부분을 전체 틀니로 하면 만족할 만큼 좋지 않고 또 이분이 아주 편안한 걸 원하셔서 아드님하고 의논해서 코너스 임플란트로 가자. 아래는 그러니까 위에는 전체 틀니로 하고 아래는 코너스 임플란트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6개는 심었고요. 우리 치과에서는 가이드핀이라는 걸 꽂아가지고 CT 분석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핀 꽂아가지고 CT를 찍으면 이 위치가 맞는지 뼈 중심에 가 있는지 신경관이랑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절개 식립이 가능한 거예요. 신경관이랑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CT 분석을 해서 뼈 중심으로 잘 심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따로 잇몸을 열어서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심을 수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소독받으러 오셨을 때 하나를 더 심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분은 7개가 됐어요. 이렇게 가이드핀으로 꽂고 분석해서 이렇게 심게 됐죠. 예. 틀니나 코너스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지금 네. 이 환자분도 76세신데 처음에 이제 아드님이 와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이 연세에 임플란트 6개 심는 걸 버틸 수 있냐. 근데 이거를 만일 잇몸을 다 열고 수술을 하다 보면 여기도 많이 붓고 엄청 많이 힘드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잇몸을 열지 않고 딱 그 부분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당일에도 이 정도 모양이에요. 네, 그 피도 거의 안 나오고 지금 요 사진은 일주일 지난 사진.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심겨진 거죠. 딱 한 달 후에 요거는 아까 요 사진에서 보면 잇몸 속에 묻어 있잖아요. 요 상태로 기존에 있던 틀니를 조절해 드려요. 저는 가급적 저희 치과에 와서 치료받으신 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기간이 거의 없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때문에 기존에 있던 틀니가 완벽하게 내가 수선을 해드릴 수 있다면
새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당장 없이 드시는 것보다 죽을 드시더라도 틀니로 드실 수 있게 조절을 해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해드리냐면 기존 쓰시던 틀니거든요. 내면을 조절을 해서 임플란트 심으면서 또 잇몸도 많이 부었잖아요. 부어서 잘 안 맞는 그 부분을 많이 삭제해가지고 그 안에 부드러운 잇몸에 맞춰주는 약이 있거든요. 조직 조정제를 깔아서 당분간 그래도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기존의 틀니로 식사를 하시고 한 달에 와서 묻어진 임플란트를 이제 밖으로 꺼내는 거죠. 그게 이제 2차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6개를 심었고 20날 와서 하나 더 심었잖아요. 그리고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랑 다르게 여기 머리에 단추 하나씩 달렸죠. 이게 이제 여기 잇몸 밖으로 임플란트가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는지 임플란트랑 뼈랑 완전히 붙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보통 70 넘으면 단단하게 붙었다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80 이상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임시치아로 본 뜨고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날 왔을 때 구강 내에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어요. 당일에.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본을 뜨면서 아래가 너무 불편하시니까 임플란트가 이미 단단하게 고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틀니는 어머님이 쓰시던 기존 틀니거든요. 기존 틀니에 맞춰서 구강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죠. 임플란트에 기성 어벗을 연결해서 이거를 찍어서 만든 거예요. 요 임시치아는 당일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본인의 틀니에 맞춰서 기존에 쓰시던 본인의 아래 틀니보다는 훨씬 편하죠. 그래도 새로 만드는 거는 모양이나 이런 걸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과정이 본 뜨면서부터 한 달이 걸려요. 임시치아를 사용하면서 그날 이제 본도 뜨고 임시치아도 만들어 넣어드리고 해서 이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돼서 본 뜨고 난 거에 대해서 이제 모양 체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아까랑은 치아 모양도 조금 더 예쁘죠. 그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진단용 틀니예요. 그래서 안모도 더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 요 안에 뿌리 속에 임플란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 들어간 게 이제 기성 어벗이라고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 그걸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진단용 치아고 여기서는 뭘 보냐면 환자분의 높이 그리고 틀니 치아의 위치 제일 중요하거든요. 환자분 치아가 없으니까 위에 턱하고 아래 턱이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치아로 딱 물리는데 치아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밑에는 임플란트가 있지만 어떻게 씹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 높이에서 씹히는지 이 높이에서 씹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게 이 첫 번째 진단용 치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높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굴 모양하고 조화를 이루는지 침은 잘 삼켜지는지 또 잘 씹어지는지 이것까지 확인하고 본을 떠서 이제 코너스 임플란트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이제 나오는 게 코너스 내관이 나와요. 이게 내관이거든요. 이 내관은 각도가 4도 각도로 전체가 다 똑같은 이 평행하게 완전 직각은 아니지만 이 4도의 경사도를 두면서 이렇게 평행하게 다 만드는 거예요. 기공소에서.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쑥 들어갔을 때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관은 입안에 넣고 이제 외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딱 맞는 외관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임플란트 6개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잘리고 이렇게 잘려서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서 잘리고 넷, 다섯, 6개. 6조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내관에 맞게 외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6조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입안에서 다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2피스로 나와요. 여기는 이게 전체 한 덩어리, 이것도 한 덩어리. 그렇게 해서 다시 이걸 또 연결을 해서 또 다시 기공소에 보내면 원피스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야지 기공소에서 만든 것과 오차를 입안에서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통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기공소에서 모델 작업에서 만든 것과 입안에 들어가서 만든 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유격이 안 맞기 때문에 너무 헐겁거나 너무 뻑뻑해서 안 들어가거나 그래서 각각의 내관에 맞게 다 따로따로 외관을 만들어서 그걸 입안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연결 작업으로 이 위치 표시를 딱 붙여주면 그걸 기공소에서 다시 금속으로 붙이죠.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너스의 장점이 뭐냐면 식사할 때는 안 빠지고 잘 씹다가 내가 칫솔질하거나 관리할 때는 빼서 밖에서 닦고 입안에 아까 내관 있는 이것들은 또 칫솔질로 얘는 따로 닦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안 끼고 이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훨씬 더 청결하게 네. 관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를 다 묶어 놓으면 알게 모르게 안 좋은 힘이 서로 쓰이고 있어서 살짝 미세하게 당길 수도 있고 미세하게 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했을 때 오래 못 가는 거는 계속 붙여놓으면 계속 씹을 때 뭔가 힘이 한쪽에 무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너스는 한쪽에 무리하게 힘이 가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붙이지 않았는데도 그 위치에 딱 있다는 거는 균등하게 힘이 간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아까 만드는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서 입안에서 다 연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닿는 힘이 다 똑같아요. 만약 똑같은 6개라도 기공수에서 그냥 만들어 갖고 왔다? 그러면 약간 뒤뚱거리거나 이런 게 있거든. 근데 뒤뚱거리는데 그걸 그냥 세면으로 붙였다? 그러면 나중에 오래 쓰다 보면 어느 하나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코너스가 오래 가는 게 뺐다 꼈다 하면서 관리도 잘할 수 있지만 태생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임플란트 하나에 힘이 많이 가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속에는 금속이지만 겉에는 레진을 입혀 갖고 오거든요. 네, 레진을 한 땀 한 땀 다 기공사 선생님이 치아 모양을 만들어서 다 얻는 거예요. 지금 요즘 쓰고 있는 지르코니아가 엄청 단단해서 좋긴 하지만 또 이게 단단한 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단해서 안 깨져서 좋은데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만일 아래를 했다면 위에 치아를 막 깎아먹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단단해서 내 치아는 다 닳는데 지르코니아만 안 닳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힘 전달이 지르코니아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로 바로 가요. 그래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조합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임플란트 뿌리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코너스는 자체가 레진이기 때문에 레진 자체가 약간 물성이 지르코니아보다는 약해서 가해지는 씹는 힘을 여기서 한번 충격 흡수를 해주거든. 그리고 정말로 힘이 세면 그냥 레진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레진이 떨어져 나가면 얘는 뺄 수 있잖아요. 네, 딱 붙어져 있는 거면 그거 조금 떨어져 나간 거 때문에 완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뺐다 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네, 유지 관리가 쉽다, 수리가 쉽다. 네. 이 코너스 치료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독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임플란트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치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단한 치아가 몇 개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독일에서 이제 이중간 치료라고 그래서 치아에다가 크라운을 하나 씌우고 또 거기에다가 외관을 또 만들어서 그걸 연결해서 이제 꼈다 뺐다 하는 틀니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스 치료는 되게 역사가 깊은 치료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다 금으로 치료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정교한 작업이거든요. 치아에 닿는 이 크라운도 되게 잘 맞아야 되고 이 내관하고 외관과의 관계도 되게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 금으로 치료해서 되게 고가의 치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20년 전 금값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금으로는 할 수가 없는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만들었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내관과 외관이 계속 쓰면서 얘가 마모가 돼요. 마모가 되니까 처음에는 잘 맞던 게 나중에는 헐거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100% 순금을 내면에 코팅을 해줘요. 그래서 이온 코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코팅을 해서 여기를 좀 더 빡빡하게 만들어서 또 쓰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100% 순금을 또 써야 되니까 엄청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도 못 쓰고 엄청 정교한 어떤 기공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임플란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치아를 막 억지로 막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일본에서 배워갖고 왔잖아요. 일본은 임플란트가 되게 비싸요. 그러면서 이 코너스 제가 배운 선생님이 금으로 말고 코발트 크롬으로 만드는 연구를 엄청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기공하는 온도나 만드는 방법이나 각도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제가 배워갖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공사들은 사실 디지털 쪽으로 많이 특화돼 있어서 이렇게 금속 작업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은퇴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멀리 전주까지 이걸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 코너스가 뭐 지금 한국에서 알프스 치과에서만 하고 있지만 되게 역사 깊고 되게 정교한 작업이고 하기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제가 코너스를 우리나라에서 한 지는 10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초창기 하신 분들도 너무나 잘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보통은 위에 전체 틀니 했는데
입천장이 있는 게 너무 싫다. 네. 이런 분들도 코너스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네. 또 본인이 원한다고 위에는 다 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 위에 뼈는 틀니를 오래 쓰시거나 이러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뼈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상태를 봐야 되고, 그때 아래 틀니 했을 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위아래 전체 틀니 해주면 한 번, 두 번 조정하고 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위에는 편한데 아래가 여기가 불편해, 여기가 불편해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지금 이분처럼 아래는 코너스, 위에는 알프스 틀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환자분이 쓰기에도 되게 편안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위아래 다 하면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콤비네이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했는데 뭐 많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아래 치아가 뭐 한두 개 남아있는데 그거를 살리면서 나머지를 임플란트를 하고 싶거나 이럴 때 코너스가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네. 모든 진료를 다 코너스로 하라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지만 또 코너스를 하면 딱 좋은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코너스를 하면 너무나 만족하게 잘 쓰시니까 코너스도 생각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코너스 임플란트를 하려면 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코너스 임플란트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네. 알프스 치과에 와야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